카코포니에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예중 청취자 여러분. 카코포니입니다. 이제 벌써 날이 진짜 2025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믿기지 않는데요. 저는 올해 좀 다사다난했어가지고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도 이게 어쩌다 보니 정말로 2025년이 끝났습니다. 무예중도 이제 시작한 지 꽤 됐죠. 꽤 됐는데 다들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좀 굉장히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막 엄청 변한 건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의 어떤 사고관이나 어떤 중요한 어떤 코어적인 부분이 많이 바뀐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해보지도 않던 팟캐스트도 해보고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팟캐스트는 원래 이제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는 이제 저를 이제 무너뜨렸던 하나의 문장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반격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팟캐스트인데, 오늘은 또 완전 연말인 만큼 좀 연말 결산 같은 거를 조금 해보면 좋겠다입니다. 올해가 좀, 왜 저만 그런가요 혹시? 약간 되게 싱숭생숭한 하루였던 것 하루래. 연도였던 것 같아요. 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이 막 변화하고 많이 막 뭐가 생겨나고 그러는데 뭔가 크게 막 엄청 큰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약간 그런 날들. 그래서 원래는 결산을 만약 진행하면 올해 앨범이나 막 올해 정말 좋았던 작품 막 이런 것들 좀 얘기하는 시간이 아마 보통은 이제 예측하셨을 테고 저도 좀 그럴까 했는데, 이상하게 올해 앨범이라고 꼽을 만한 앨범이 떠오르지 않고 올해 뭔가 작품이라고 떠오를 만한 작품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았던 작품, 좋았던 저를 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요즘 그냥 싱숭생숭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막 엄청 저를 사로잡은 어떤 작품은 올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좀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뭔가 댓글로든 아니면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좀 공유를 해주세요. 이상하게 그런 한 해였어요, 저는. 올해는 사실 저는 음악은 좀 작년보다는 훨씬 덜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의 심보 체크들은, 중요한 흐름들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쉬웠던 것들도 좀 많았고 좋았던 것들도 몇 개 있기는 했는데, 결선에서 올해 앨범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할 만한 것들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도 그렇고 이게 뭔가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도 있겠죠. 진짜로 뭔가 엄청나게 좋은 작품이 안 나왔다, 혹은 그냥 내가 그냥 무언가를 흡수할 시기가 아니다 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있거든요. 한 해를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앨범이 제일 좋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딱 처음 들었을 때 좋은 앨범들 사실 많은데 실제로 나를 그 한 해를 계속 떠올리게 하는 앨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름마다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상하네요. 어떻게 이런 해가 다 있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놓친 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좋았던 게 있으면 꼭 추천해 주세요.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걸 제가 동의하거나 뭔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해주세요. 정말 올해가 다 갔지만 뭐 내년에도 들을 수 있는 거고 한번 제가 꼭 댓글 남겨주시면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아쉬운 한 해네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아까도 계속 다사다난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카코폰이 EP를 냈어요. 제가 EP는 두 번째로 내봐요. 정규는 세 개 냈는데 EP는 두 번째로 내네요. EP라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정규는 또 아니고 싱글도 아니고 뭔가 부피감은 살짝 있어가지고 결국에 뭔가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에너지 들리는 측면은 생각보다 정규랑 크게 차이 나진 않는데 또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거는 뭔가 그렇게 정규만큼 대단하거나 거대하진 않은 느낌이어서 주목도 많이 안 해주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반응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약간은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앨범을 만들면서 뭔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우선은 원래 카코포니 음악이 사실은 1집, 2집, 3집 좀 많이 다른데요. 근데 어쨌든 좀 한국 한국 음악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고 막 어디 음악이라고 뿌리가 막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의 어떤 주류든 비주류든 그 어디 쪽에서도 그러니까 아예 팬덤 자체가 없는 음악을 좀 했다면 이번 EP 때는 그래도 좀 인디 음악스러운 음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악이 어떻게 들렸을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음악이 을 만드는데 사실은 제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국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이 많이 없어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음악도 그렇게 엄청 반응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인디 음악도 그렇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한국 주류 음악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부분이 이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제 마음을 엄청 울리거나 뭐 제 인생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친 사실 무언가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도 있기는 하지만 뭔가 사실 다른 음악을 들었을 때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한국 인디의 느낌이 좀 있는 앨범을 냈어요. 그랬던 이유는 어, 제가 한국이니까 그리고 그 한국 인디 문화 안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카코폰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함에 있어서 어차피 목소리는 특이하고 감성 자체가 너무 특이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보여줄 때, 들려줄 때 조금 쉬운 방식으로 전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 끄집어내는 어떤 과정 속에서 그런 생각들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좋게 플레이팅을 해야겠다. 뭔가 그 안에 있는 재료는 한국인들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재료일지라도 보기에 일단은 조금 익숙하고 예쁜데 한번 먹어볼까? 먹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특이한데 근데 일단은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래도 저는 되게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생각보다 제 색채가 또 많이 묻어났고 그리고 이런 류의 음악을 할 때 그래도
나의 어떤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오케이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변형을 가하든지 아니면 몰래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떻게 그거를 잘 이렇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컬 부르는 방식도 그렇고 편곡의 방식도 그렇고 그리고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청취자의 입장에서도 좀 많이 생각해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낀 거는 어쨌든 앨범을 낼 때는 그 음악을 만드는 게 다가 아니다. 이 음악이 그러니까 저를 지금 팔로우하고 있고 저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실 이게 퍼지도록 조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앨범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이제 늘 맞닥뜨리게 돼요. 앨범을 항상 준비한 특이하게 이게 몇 번이나 반복하는 행위인데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그리고 그때 건강이랑 그러니까 몸도 그렇고 또 대상포진 또 오고 정신도 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뭔가 그런 어, 뭔가 홍보적이라고 하면 홍보적인 측면을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타겟팅은 카코포니를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사실 비주얼도 되게 멋지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력적으로 뭔가 좀 다크한 이미지가 있는데도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이게 잘 뭔가 됐으면 카코포니의 브랜드성을 유지한 채로 좀 사람들한테 알릴 기회가 됐었을 것 같은데 하고 뭔가 시간과 노력을 다 한 거에 비해서는 뭔가 슬픔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시아 투어도 갔다 왔어요. 일본이랑 대만도 다녀오고 한국에서도 공연을 해서 뭔가 다른 나라의 관객들도 만나고 다른 나라의 팬분들도 만나고 다른 나라의 아티스트들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느끼는 거는 제가 또 너무 내향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투어를 돌고 이런 곳에서 막 자기를 어필하고 하는 거는 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구나라고 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좀 어떤 한계도 좀 절실하게 느꼈어요. 사실 저는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우와 이렇게 해외에서도 뭔가 활동을 하려면 생각보다 진짜 필요한 게 많구나.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혼자서 뭘 해나갈 수는 없다. 무조건 누군가랑 함께 해야 되고 그거를 어쨌든 해나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한 번쯤은 모든 걸 그냥 다 버리고 짧게는 몇 개월 아니면 그냥 1년, 2년 단위로 뭔가 해외에서 음악 활동을 해보고 싶기도 하다라고 또 느꼈던 해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또 아직 그 회사랑도 계약이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카코포니 그리고 제가 원래 하반기에 보통 음반을 내는데 상반기 제 생일이 있는 4월 달에 냈어가지고 뭔가 그 4월에 딱 끝내고 5월까지 공연하고 되게 벙찐 이제 하반기를 이제 보낼 줄 알았는데 이제 문소분 작업으로 또 너무너무 꽉 채우고 힘들고 거기서도 저의 한계를 정말 많이 마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악 처음 시작할 때도 그리고 음악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저는 저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갈아 넣어가지고 사실 해내긴 했어요. 늘 이렇게 막 열심히 해내긴 했는데 근데 이제 다 지나고 이제 제 인생이나 음악 관련된 거를 이제 돌이켜 봤을 때 늘 겨우겨우 해낸 게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문소문이 이제 내년 2월 발매거든요. 2월 발매인데 최대한 일찍 끝내놓고 싶었어요. 모든 거를 내 한계에 최대한 부딪히지 않게 내가 할 줄 아는 일은 많은데 그거를 이제 에너지를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근데 그 마감을 지켜내는 게 정말 정말 힘들었고 사실 한 달 정도 마감이 밀렸어요. 그래도 엄청 발매보다는 훨씬 이르게 마감을 잡아놔서 다행이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약간 또 뭐 하고 싶었던 여러 뭔가 콘텐츠들이나 여러 기획들이 있는데 약간 급해진 상황이지만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문소문 음악을 하면서는 상당히 또 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카코포니 4월 에이프릴스 파티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편곡이나 어떤 뭔가 녹음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어떤 너무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심플하게 어떤 특이점들을 원했어서, 크게 엄청 고민을 하진 않고, 오히려 마지막 그 사운드 질감 처리라든지, 어떻게 믹스를 할 것인가, 거기서 조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곡의 제작 과정, 그러니까 믹싱 사운드 이전의 단계에서는 생각보다 엄청 애를 먹지 않았어요. 빠르게 나왔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빠르게 해결책이 나왔고, 그게 뭐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라고 하면 바로 뭐 해결이 되고, 어떻게 해결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되게 매끄러웠거든요. 음악 제작 과정 자체는. 믹싱 때 조금 힘들긴 했지만 믹싱은 저는 늘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소문은 사실 음악의 어떤 제작 파트에서 처음으로 뭔가 이건 내 한계인가? 너무 어렵다라고 많이 부딪힌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사실 곡을 쓰면 그냥 하루 만에 다 써요. 다 쓰고 랄랄랄랄라 하고 거의 큰 그림이 뭐 한 80%의 그림이 그냥 뭐 몇 시간 안에 다 나오고 가사도 사실 빨리 써요. 엄청나게 빨리 쓰고 편곡도 엄청나게 빨리 하고 곡의 그림 자체가 길이 그냥 보이고 그 달려가는 느낌인데 사실 곡은 몇 년 전에 거의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곡이 나왔다라고 하면 멜로디랑 가사 그리고 곡 구성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곡 구성을 계속 뒤엎었고요. 그리고 편곡도 정말 많이 뒤엎었고 녹음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녹음도 상당히 뒤엎고 정말 많이 뒤엎고 그리고 약간 판단이 안 되네? 라는 감각도 되게 많이 느껴보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것도 아닌가? 막 뭐지? 어떻게 가야 되지? 정말 갈피를 못 찾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 편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는 이 곡이 가진 어떤 에너지를 내가 편곡이나 사운드로 뭔가 완벽하게 분출해내지 못했다는, 표현해내지 못했다는 생각에 엄청 괴롭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그 멜로디나 가사가 찾아왔는데, 이 노래들은. 그것만큼의 내가 이 아이를 내가 그 세상에 태어나게 해줄 역할인데, 너무 뭔가 잘 치장을 못 해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뭔가 죄를 짓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좋은 영감이 찾아왔을 때 그거를 제대로 실현해내지 못할 때 내가 떠오르는 것만큼 어떤 기분이세요? 저는 정말 끔찍한데 그게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되게 빠르게 되던 사람인데 그게 빠르게 안 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을 특히 이번 하반기 그 카코포니 앨범 끝나고부터 그냥 사실 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또 든 생각이 근데 어차피 이거 뭐 누가 듣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이렇게까지
뼈를 갈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뭘 한들 뭐가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냥 이런 시간이 실질적으로 좋은 퀄리티를 당연히 만들었겠지만 그걸 더해서 나한테 이 정도까지 쌓인 시간이 있는 거를 내가 이 음악이 있는 걸 아니까 엄청 자신 있게 낼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앞에 있을 때도 내가 좀 떳떳할 수 있겠다. 훨씬 더. 하나도 내가 막 뭐 좀 움츠려 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런 음반을 내면. 약간 그런 생각은 그래도 앨범을 통해서 좀 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한계에 많이 부딪힌 해였는데 그렇게 근데 계속 부딪히고 나를 계속 아프게 하고 사실 계속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 속에 늘 있다 보니까 너무 단단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강해지고. 그래서 뭐 또 이거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이거는 그래.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엄청 한국에서 좋아할 만한 음반 아닌데 근데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약간 그런 생각까지 좀 미쳐서 그거를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소분 앨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연도 사실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뭐 인디 공연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규모고 말할 수 없는 음악이고요. 말할 수 없는 장치들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뭔가 진짜 진한 것들을 많이 녹여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사실 새로운 거 투성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일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든데요. 근데 오늘을 또 그 협업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결과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계속 받고 있고요. 근데 음악이 주고 있는 힘을 엄청나게 믿습니다. 제 음악이 강력할 때 다른 작업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이 음악이 가진 힘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이 좀 그래도 되게 크구나.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또 너무 준비 때문에 오락가락하지만 하여튼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너무 슬프지만 한계를 넘어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계를 넘어선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내 한계를 알았고 근데 그 한계에 이제 계속 부딪힐 정도로 내가 계속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뭐 최고의 음악을 만든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시대에는 뭐 새로운 것도 이제 없고 뭔가 대단한 것도 없는데 저는 이렇게 특히 창작물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에서 제가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내 정말 이 세밀한 취향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나는 나를 갈아 넣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 다분히 노력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카코포니도 어쨌든 완전 뭔가 곡의 분위기나 하는 가사나 어떤 메시지 자체는 카코포니가 원래 자주 할 법한 얘기는 아닌데 그거를 카코포니화 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할 때 나의 프로세스 안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비주얼 작업화하는데 제가 비주얼 디렉팅은 안 했지만 뭐 영상 연출이라든지 이것저것에서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좀 더 매력적으로 그리고 또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봤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답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답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내가 깎이지 않고 이 시대, 이 혼란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나는 서 있어야 되는가?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뒤돌아서서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그 컨텐츠 일환으로 또 팟캐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챗GPT에 올 한 해 요약해줘 라든지 아니면 요즘 뮤지션들이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알려줘라고 하면 대답을 해주겠죠. 뭐 어디서 인터뷰 긁어가지고 뭘 해주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듣는 것, 누군가의 말을 거의 뭐 몇십 분 동안 얘기하는 걸 듣는 것, 이건 저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말할 기회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라 생각해서 그것도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컨텐츠 일환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한 개만 계속 부딪히고 EP도 사실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어떤 많이 못했어요. 퍼포먼스를 많이 못 보여줘가지고 공연도 많이 못하고 뭔가 활동했는데 공연 사실 2번밖에 안 했어요. 한국에서. 쉽지 않은데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랬고 작업하느라 계속 안으로만 이제 기어 들어와서 근데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살아갔거든요.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그래도 전달하고자 이렇게 그걸 제 자신을 좀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팟캐스트를 올해 또 시작한 것도 너무나도 큰 1위네요. 연말 결산 꼭 넣어야 될.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올해 제가 참 힘들었는데 내 자신에서도 회의가 많이 생기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부질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뭔가 잘 나가고 있는 제 친구도 사실 많거든요.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인정도 많이 받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냥 저렇게 이제 뭔가 바로 인정받은 사람들만 뭔가 이런 씬에 있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치만 뭐 그건 알 바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해내야겠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그냥 뭔가 내 개인의 욕심, 개인의 의지로만 지금 흘러가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나에게 좋은 음악이 찾아오고 좋은 일들이 찾아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이 되게 하여튼 저한테 좋은 길로 이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한 해입니다. 힘들고 되게 좌절스러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좌절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겠죠. 너무 많았겠고 힘든 일들도 너무 많았겠죠. 그치만 우리 올 한 해를 완주했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너무 대단하게도 너무 기특하게도 올 한 해를 이렇게 끝까지 완주해냈습니다. 그래서 참 모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제 자신한테 사실 너무 가혹했던 한 해였거든요. 너무 뭐랄까요. 내가 나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감각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티스트로 존재함에 있어서. 그리고 막 최근에 그 친구들이랑 뭐 연말 파티라는 거창한 이름은 없었지만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밥 먹고 술 먹고 약간 요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가장 큰 고민이 뭐야? 라고 이제 누가 물어가지고 친구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옛날에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너무 확실했는데 오히려 막 지위도 생기고 오히려 막 모든 일들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없어서 나한테 어떤 확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도 근데 그 생각이 저한테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가 됐든지 간에 딱 올바르게 맞는 게 있었고 그게 확실한 게 있었는데 이걸 조금만 경험을 해보니까 100% 맞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실 예술에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부분이 힘든 것 같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티스트는 굉장히 확신에 찬 상태로 대중에게 노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심지어는 나는 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어떤 음악을 하는 나의 자세, 음악을 하는 나의 뭐 재능이라면 재능, 내가 가진 어떤 타고난 것에 대한 믿음까지도 되게 많이 흔들렸던 한 해여서 그치만 그게 한번 정말 완벽하게 흔들려져가지고 오히려 지금 더 덤덤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더 제 자신이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못 가졌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음악을 이제 안 하면 그 음악을 안 할 때는 좀 그냥 약간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를 좀 봐요. 저는 유튜브는 하나도 안 보고요. SNS 사실 많이 안 해서 쇼폼도 안 보고 근데 그냥 밥 먹을 때 넷플릭스를 좀 보고 그리고 그 시간이 좀 많이 이제 넉넉하다 이러면 게임을 좀 하는 편인데 올해 게임으로는 사실 나온 지 좀 된 것 같은데 저는 패럴드라는 게임을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패럴드가 뭐랄까요? 그 약간 포켓몬스터를 사실 그 따라했다고 표절했다고 많은 시비가 있는 그런 게임인데 저는 근데 게임성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구성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굳이 포켓몬을 안 닮은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거긴 펠이라고 하는데 포켓몬 대신에 그 펠들이 사실 되게 뭐랄까요 독창적이고 괜찮은 애들 많아요. 근데 굳이 포켓몬을 엄청 따라한 펠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거 노이즈 마케팅 일환으로 일부러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젤다의 전설 혹시 아시나요? 그 게임과도 좀 그 일부러 뭔가 효과음이나 장치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뭔가 이게 엄청 인디 회사에서 만든 거여가지고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뭔가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으로 넣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요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패럴드, 뭐 갑자기 이 음악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패럴드의 게임이 만들어진 비화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기고, 이게 진짜 엄청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고 잘 되고 있는 게임인데, 근데 이렇게 히트를 치는 무언가, 그리고 인디에서 뭔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그런 거면, 뭔가 이 정도로 재밌는 비화가 있어야 되나?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우연과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게
뭐 게임 모션 막 이런 총 사격 뭐 하여튼 뭐 게임 모션 막 이런 거를 정하는 그 사람을 구하려고 그 트위터에서 뭔가 그런 거를 그냥 총 애니메이션 막 이런 걸 올리는 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아예 이런 업계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을 뭐 그냥 고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하여튼 이거 외에도 정말 재밌는 비화가 많고 거기 페롤드 자기 사내 블로그 같은 올라온 그런 글들이 있어요. 정말 무모하게 일을 벌려가지고 무모하게 해낸 되게 진짜 진짜 무모한 인디 같은 느낌의 일화를 읽고 사실 게임도 게임인데 저는 그 일화를 읽고 좀 좋아했어요. 사실 포켓몬도 제가 좋아하고 젤다도 좋아해서 따라했다고 해가지고 사실 좀 되게 비호감이었는데 그 일화를 읽고 뭔가 게임을 해보니까 아 이거 되게 재밌다. 그래서 재미만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구나 라는 그런 감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컨텐츠로는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게 있죠. 흑백 요리사. 제가 그 많이 못 먹는데 굉장히 식탐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먹을 걸 막 보면 너무 행복하고 먹으면 너무 막 기분 좋고 근데 소화기관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먹으면 바로 막 소화 안 되고 건강 안 좋고 얼굴 엄청 붓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못 먹는데 근데 음식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흑백 요리사 이제 막 요리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막 재밌고 저 막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막 어떻게 그 캐릭터들이 그 만화 캐릭터들 같아요 다들. 그리고 사실 저는 인플루언서들 뭐 유튜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안 좋아하지? 사람인데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 뭔가 그렇게 능력이나 재능이 나 뭔가 쌓아온 수련의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억지로 캐릭터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너무 과도한 돈을 벌거나 과도한 사랑을 받는 게 약간 정의롭지 못하고 사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흑백 요리사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모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했어. 너무 수련을 많이 했어. 저 사람들을 내가 몰랐다는 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게 뭐 타이틀이 뭐 미슐랭이니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칼질하고 그 사람이 레시피를 착안하는 점에서 거기서부터 그냥 너무 다르고 너무 고심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눈으로도 너무 즐거워요. 막 플레이팅이며 뭔가 막 색깔이며 막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캐릭터들이 하나도 저한테는 너무 가식적이거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면 그냥 그 한 분야를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보통 다 엄청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어진 이상함이 아니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그냥 진짜 재밌게 대결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보기 좋았어요. 사실 제 음악씬에 있으면서 느낀 게 예술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하긴 해요. 근데 엄청 착하고 존중하거든요. 근데 좀 애매한 사람들이 자기 캐릭터 억지로 만들고 되게 무례하고 존중 안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뭔가 흑백 열애서 보면서도 다 모든 세계는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되게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마 올해 봤던 것 중에 올해 제가 근데 사실 콘텐츠를 거의 안 봐요. 사람들이 보는 거를 아무것도 안 보는데 흑백 요리사만 보는데요. 하여튼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하여튼 그렇네요. 하여튼 연말 결산이라고 좀 되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별건 아니었고 늘 팟캐스트에서 하는 뭔가 헛소리들, 힘든 소리, 앓는 소리 좀 뭉뚱그려서 해봤고요. 약간 덧붙여서 좀 제가 음악 외에도 좋아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진짜 이제 한 해가 다 갔는데요. 그리고 팟캐스트도 시즌 1도 끝나고 시즌 2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부디 내년에도 카코포니와 무너지지 않고 예술하는 중입니다. 무예중 팟캐스트와 함께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일단은 내년에 다음 화에 만나요. 다음 화에는 또 멋진 제 오랜만에 게스트분들 모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